고3 수험생을 위한 고등수학 고1 내용 꼭 알고 가자. 두 번째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 가져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이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럼 근의 분리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야, 문제에서. 하지만 나왔다 하면은 얘는 킬러 문제가 되는 거지. 많이 틀리는 문제죠. 자, 그럼 근의 분리란 게 뭐냐면은 실근이 생기는데, 이 실근이 생겨요. 반드시 생기는데 이 실근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걸 묻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그 상황을 보셔야 돼. 상황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된다. 자, 경계값을 판단하셔야 되고, 판별식을 확인하셔야 되고, 대칭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 이걸 연구하셔야 돼.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해보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더라. 자, 이 얘기는 그림을 그려보자. 자, 그림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이 생겨요, 무조건. 이 근이 알파, 베타로 생기는데 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달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0이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0이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0이. 그러면 경계값이란 게 뭐냐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에 0을 집어넣으면은 양수가 되더라, 이게지. 그럼 이게 만약에 양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양수가 아니면은 요렇게 돼버린다. 즉 0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근이 어디서 생기니? 근이 여기서 생기지, 여기서. 그럼 얘는 0보다 작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 양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0보다 커져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커져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커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경계값부터 먼저 설정하시는 거야. 자, 그런 다음 경계값이 양수면은 해결이 되느냐? 안 되죠. 왜? 이게 0이면은 보시다시피 아주 커질 수 있지. 그지? 0을 넣었을 때 양수인데 너무 커졌잖아. 그럼 근이 안 생기잖아. 근이 생겼는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된다고. 이때 두 근이 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은 여기 등호를 넣는 거고, 서로 다른 말이 있다. 그러면 요 등호를 빼주시면 돼. 요 등호를 빼주시면 돼. 그런데 이제 보통은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잘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판별식에 등호까지 꼭 붙여주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판별식이 양수 여기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보세요. 왜 안 되냐면 만약에 경계값도 양수고 판별식도 양수야.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면은 좀 더 보낼게. 그러면은 경계값 양수고 판별식도 양수야. 근이 두 개 나왔으니까. 경계값도 양수고 판별식도 양수야. 그런데 근이 0보다 작게 나오네. 그래서 대칭축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면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있는 건데, 이 대칭축이 0보다 크셔야 된다는 거지. 이 0은 경계값을 얘기하는 거야. 0보다 크셔야 된다고. 0보다 작으면은 안 되죠.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가 모두 두 근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다. 그러면은 얘는 다 이거 두 개는 똑같은데 요 대칭축 여기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대칭축 여기로 가면은 근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해보자. 두 번째는 둑은 이 P하고 Q 사이에 존재하시래. 자, 두근이 있는데 두근이 어떤 P하고 Q 사이에 존재하래. 자, 연습해보자. 그림부터 그리는 얘기야. 자, 그림을 그리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두근이 있지? 두근이 여기 있다고. 자, 그러면은 PQ가 어디 있어야 되니?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P하고 Q 사이에 존재를 했으니까 PQ가 여기 있으면은 되겠지. 그래서 P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돼.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P를 넣었을 때 음수라고 치면은 이 근 알파가 P보다 작게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P를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되고 Q를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돼. 이게 경계값이야.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P를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되고 Q를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되겠지. 자, 경계값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판별식이야. 왜 판별식이 필요하냐? 이게 양수가 들어가게 되면 하여튼 경계값이 양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붕 뜰 수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P를 넣었을 때 양수, Q를 넣었을 때 양수면 함수가 붕 뜰 수 있다고. 그래서 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판별식 양수가 돼야 되겠지. 등호도 넣어줘. 서로 다른 근이란 말이 없으면 등호 꼭 넣어주고. 자, 그럼 얘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된다고. 자, 봅시다. 그럼 왜 해결이 안 되냐면 두 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봐봐. 경계값이 양수고 판별식 양수야. 그러면은 경계값 양수, 판별식 양수라 그러면 함수가 요렇게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니? P 넣었을 때 양수 맞지? 뭐 함수가 이렇게 커져 있으면 Q 넣었을 때도 양수 맞지? 맞지? 그 다음에 두근이 생겼지. 그럼 문제가 뭐야? 이거 두 개씩을 다 만족했지만 안 되네. 두근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생기네. 그지? 안 된다고. 그 다음 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 있어도 되겠지? 이만큼 가 있으면은 함수가 이렇게 간다고 치면 P를 넣었을 때 양수 맞죠? Q를 넣었을 때 양수 맞죠? 두근도 생겨 있죠? 두 개 다 만족하는데 그는 PQ 사이에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구별하는 것이 요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대칭축이라는 거지. 그래서 대칭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칭축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P하고 Q 사이. 그러니까 요 대칭축이라는 것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대칭축이 P보다 만약에 작다. 대칭축이 P보다 작다. 그럼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니까.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대칭축이 Q보다 크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두 근 자체가 P하고 Q 사이에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세 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를 굳이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굳이 요 세 개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유를. 경계값이 왜 필요한지, 판별식이 왜 필요한지, 대칭축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 이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된다.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봐봐.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판별하는 거니? 그러면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아닙니다. 근의 개수가 아니고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별식은 2차 함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판별식이 양수고 이렇게 그려지면 판별식이 0이겠지. 중근이고 이렇게 되면은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거지. 얘는 실근이 없잖아. 그치? 얘는 실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음수, 양수. 자, 근데
내가 한번 써볼게. 얘는 판별식이 양수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음수야. 근데 굳이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 게 2차 함수니까 이 대칭축의 꼭지점, 그러니까 대칭축의 x좌표를 넣은 값, 그죠? 그 값이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fx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 그럼 이 대칭축이 뭔지는 알지. a로 묶어내면은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뒤에 무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대칭축인데, 이 대칭축 값을 넣으면은 꼭지점에 y좌표가 나오겠지, 그지? 그 꼭지점에 y좌표, 즉 요거를 집어 넣었을 때의 값, 요 값이 판별식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넣었을 때 그 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음수가 되니까 근이 이렇게 두 개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넣었을 때 이게 0이 되면 딱 여기 달라붙겠죠. x축에. 그러면 근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얘는 요 값이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지, 그지? 양수. 판별식 음수. 같은 얘기라고. 이게 같은 얘기라고. 그지? 그래서 판별식 좀 하지 마. 제발. 어떨 때 막 3차 함수 계산하고 있는데 실근을 막 물었는데 판별식 써. 너무 이거는 유치하다. 판별식은 2차 함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고유 권한입니다. 그지? 쓰려면 제대로 쓰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하려면은 함수로 푸는 게 더 나아요. 함수로. 그래서 함수 값이 얘가 판별식하고 같은 효과다. 판별식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거지. 됐지? 대신 부호는 반대로 가는 거 봐봐. 여기가 판별식이 양수면은 실근 2개예요. 그러려면 얘는 음수가 돼야 돼. 얘는 판별식이 음수야. 그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차함수 꼭지점이 붕 떠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경계값부터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판별식 확인하시고, 그 다음 대칭축을 판별하면 돼요. 자, 이걸 왜 이게 강조하느냐면, 자, 만약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자, 만약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어떤 P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림을 그려봐야 상황을 판단하겠지? 자, 2차 함수를 내가 그렸어. 두 근이 있대요. 이렇게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는 거야. 여기 사이에 P가 있다는 거지. 여기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니까 이 P가 두 근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경계값을 내가 파악을 해보면 P를 넣었을 때 음수란 말이야. P를 넣었을 때 음수. 그렇잖아, 그지? 그럼 P를 넣었을 때 음수란 얘기는 P가 뭐 여기 있든 하여튼 P 넣었을 때 음수가 되면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값이 F에 P를 넣었을 때 음수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음수면요, 뒤에 판별식 필요 없습니다. 왜지? 이미 얘가 음수가 되면서 근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잖아. 자, 생각해봐. 요 2차 함수가 경계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X축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통과. 그러니까 판별식이 필요가 없는 거지. 대칭축?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P를 넣었을 때 음수 하나, 경계값, 이것만 조사하시면 되는 거지. 이것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경계값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경계값만 판단하자. 이런 거 판별식 필요 없고요. 대칭주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데, 이게 고1 내용인데, 이게 수원에서도 많이 나와. 특히 지수록 함수에서도. 자,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문제를 보면 4차 방정식이거든. 자, 4차 방정식이면은, 좋아. 요렇게 생긴 건데, 이게 평범한 4차 방정식은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모든 근이 실수가 되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 자, 평범하지 않은 4차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약간 보기차 느낌이 들지, 그지? 그래서 치환을 해줘야 된다. 자, 치환을 하면은 x제곱을 t로 바꿀게요. 그러면 t로 바꾸면은 치환했으면 반드시 버릇처럼 요걸 적어 주셔야 돼. 0보다 크다는 거를. 자, 그래서 바꿉시다.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9t 더하기 k-10은 0이라는 식이 나와. 2차로 바뀌었어. 좋아. 2차로 바뀌면 여기는 근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럼 근 두 개가 나오니까 근 두 개가 모두 실수가 되어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근 두 개가 실수가 되어라. 그러면 좋다. 판별식이 양수구나. 등록놓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나중에 답이 틀렸다 나와요. 자,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는 실근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3이 나오고 6이 나왔다 치면은 요 t가 x제곱이니까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 그래서 실근이 4개 나오지.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실근이 마이너스 3하고 6이 나올 수도 있지. 이것도 판별식 양수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 양수를 했다. 그럼 실근이 2개 나왔는데, 근데 얘를 가져오면은 x제곱이 마이너스 3. 아,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으로 풀긴 푸는데, 근해 분리 문제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자, 근해 분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자, 얘는 모두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모두, 그러니까 두 근 모두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보면은 등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0 포함이야. 0 포함해서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경계값부터 보라 그랬지, 그지? 경계값 보시고, 두 번째, 판별식 보시고, 세 번째, 대칭축을 보라 그랬어. 자, 그림을 그려보는데, 2차 함수 그림을 그려보는데, 이렇게 두 근이 생기는데, 이게 모두 양수가 되어 있으니까 0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0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자, 경계값 0 넣으면은 양수가 돼야 돼. 양수. 0 넣으면 양수. 그쵸?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요 함수식에다가 0 넣었을 때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은 k-10이 나오지? 이게 양수. 근데 여기 등호를 좀 넣어 주셔야 돼. 왜냐면 0 포함이니까. 그래서 k는 1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 다음 판별식을 할 건데, 판별식을 해보면 이걸 그냥 판별식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81 마이너스 4k 플러스 40이 양수가 돼야 되겠지. 여기도 등호 좀 넣어주고. 그러면은 4k가 작다. 40 더하기 81. 그러면 k는 10 더하기 20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30점 얼마보다 작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대칭축은 볼 필요 없죠. 여기서 이미 대칭축은 양수 쪽에 있어요. 대칭축 구할 줄 알지, 그지? 대칭축 양수 쪽에 있으니까 얘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 두 개만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1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가 30점 얼마보다는 작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10, 11, 12 탱탱탱 해서 30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답은
21개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가자.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굳이 판별식을 안 해도 된다 했지, 그지? 그러면 판별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대칭축이 지금 2분의 9잖아. 그럼 2분의 9를 넣었을 때 요 값이 음수로 나오시면 된다 했잖아, 그지? 그것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대칭축이 2분의 9니까 집어넣으면 4분의 81 마이너스 2분의 81 더하기 k 마이너스 10이 음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래서 여기 2 곱하고 2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81이 될 거야. 그러면 k는 여기 10 넘어가시고 더하기 4분의 81 되니까 여기가 20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k는 30점 얼마보다 작은 게 맞죠. 그럼 요거는 요거하고 요게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식이 같다고. 잘 한번 해봐봐.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게 굳이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지. 판별식을. 왜냐면 이게 꼭 2차가 아닐 수도 있거든. 2차가 아니라 2차, 3차, 4차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때도 이 근의 분리, 즉 실근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럴 때는 이 판별식을 못 쓰니까 이런 함수값으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요. 오케이. 자, 이번 문제는 유제입니다. 요걸 아까 앞에 것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습니까? 다 풀었으면 답은 5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원 문제인데 수원에서도 지수하고 로그 방정식에 보면 지수 로그 방정식에 보면 이 지수 로그 방정식을 2차로 바꿨을 때 근의 분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가다 있다고. 그게 이제 이 문제인데, 자, 일단은 지수를 치환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5의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버릇처럼 이게 양수 이렇게 쓰셔야 돼. 그래서 요 식을 2차 함수로 바꾸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더하기를 5를 빼주고 t 더하기 k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차로 바뀌었어. 아주 좋아. 자, 2차로 바뀌었어. 자, 문제를 이제 마저 1차.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셔야 돼. 아니, 우리 배운 거야.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2차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이라고 해서 경계값 양수 0 넣었을 때 양수 돼야 되고요. 판별식 양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건데 문제가 생긴다고.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지수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자, 이때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양의 실근이라는 것은 x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x가. 그럼 이거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다시 쓸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두 개 양수 그냥 문제가 생기죠. 왠지 아니? 해볼까? t1이 나오고 t2가 나왔어. 근데 양수근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5분의 1 나오고 여기는 25가 나왔다 치자고. 그러면 t1이 5의 x로 바뀌는 거니까 5의 x가 5분의 1이야. 그럼 요 x가 마이너스를 된다고. 이거는 양수근이 아니잖아. 땡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시면 얘가 양수근이 아니라 근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x가 양의 실근이니까 t 입장에서는 보세요. 여기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가 양수. 그러면 지수 함수 그래프 알지? 자, 지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0이 여기 있다고. 그럼 0보다 큰 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t는 1보다 크게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0보다 크게 나오시려면 이 t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근이 나오셔야 된다고. 1보다 큰 근이 나오셔야 된다고. 이해되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보다 큰 근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이거 이제 이차함수 그림을 그리십니다. 자, 이차함수 그림을 그리시면 두 근이 생기는데 1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1. 1보다 큰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경계값이라는 것은 1 넣었을 때가 양수 나와야 되죠. 그럼 1 넣으면 1 빼기 5 더하기 k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k는 4보다 크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판별식이라 했지, 그지? 나는 이제 판별식을 해도 되고, 요 함수값으로 봐도 된다. 이거는 이제 판별식으로 갑시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4k가 양수가 돼야 돼. 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아까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등호 빼십니다. 그러면 4k가 뭐보다 작다? 25보다 작다. k는 6점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구나. k는 6점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해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축을 확인하시는데, 대칭축은 이미 0보다 크죠? 2분의 5니까 대칭축 이미 커요. 1보다 커요. 2분의 5니까. 이게 필요가 없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풀면 되지. 그러면 4보다는 큰데 6점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5하고 6이 되는 거지. 그럼 답이 2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어? 자, 그래서 요 똑같은 문제인데 요 문제를 이제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어디를 변형시킬 거냐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 아니라 1보다 큰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바꿔보자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얘는 x의 근이거든. x에 대한 근이거든. 그럼 x가 여기가 1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1보다 커지려면은 이 t라고 하는 것은 5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5보다 큰 두 근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쭉 가보면 두 개의 양수근이 아니라 5보다 큰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고. 여기 있네, 그지? 여기 5보다 큰 근 이렇게 바뀌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려보면은 대칭축이 좀 안 맞아서 여기를 좀 바꾸셔야 돼. 여기를 2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5가 되겠지? 대칭축이 2분의 25가 되고 여기가 5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5보다 큰 두 근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풀이는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풀이는 경계값 5를 집어넣었을 때 5, 25의 제곱, 25의 제곱, 이것도 집어넣으면 25의 제곱 더하기 k가 양수가 돼야 되고 k는 양수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판별식이 양수 돼야 되겠죠. 숫자 크네, 그지? 25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k는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4분의 625보다 작다. 그 다음 대칭축은 이미 5보다 크기 때문에 대칭축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문제는 여기를 미지수 주는 경우 있어. 뭐 P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대칭축까지 잡아 주셔야 되는 거야. 자, 전반적으로 무슨 스토리인지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간혹 나오면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가끔 나오면은 이게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근의 분리를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갑니다. 실근의 위치가 어떻게 생기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꼭 이차함수가 아니더라도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라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 상황을 보신 다음 그 다음 경계값을 확인하고
이건 2차니까 판별식이 필요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경계값, 그 다음 뭐, 또 3차, 4차 넘어갔을 때도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